여러분 안녕하세요. 두이,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1일 방송입니다. 저는 이사벨이고요. 오늘도 어려운 주제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는 늘 그렇듯 이해하기 힘든 개념을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JJ 선생님이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JJ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AI 연구 현장의 최전선에서 날카로운 통찰을 전해주시는 지영님께서 게스트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영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영입니다. 오늘 주제는 불확실성 추정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네요. 현실에서 AI를 배포할 때 정말 핵심적인 문제니까요. 맞아요. 오늘 다룰 논문의 제목은 추론 모델에서 샘플링에 따른 불확실성 추정의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제목만 보고 머리가 아팠어요. JJ 선생님, 일단 불확실성 추정이 뭔지부터 우리 같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쉽게 말하면 AI 모델, 특히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긴 설명을 하며 생각하는 추론 모델이 자기가 내놓은 이 답변 얼마나 확신하는 걸까? 를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마치 시험을 보고 난 뒤, 이 문제는 완전 자신 있다. 이 문제는 찍은 거라 확신 못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죠. 중요한 점은 이 자신감 평가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답변이 맞을지 틀릴지를 예측하는 신호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델이 불확실해하는 문제를 인간 검토자에게 넘긴다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죠.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논문 제목에 샘플링에 따른 확장성이 있네요.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의 질문에 대해 모델이 단 한 번만 생각하고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예를 들어 10번, 100번 따로따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는 샘플링 횟수를 늘려갈수록, 즉 모델이 더 여러 번 생각해 볼수록 그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신호가 어떻게 더 정확해지는지를 본 거죠. 그리고 주로 두 가지 신호를 비교했어요. 첫 번째는 언어화된 확신이라고 해서 모델이 답변 끝에 저는 이 답변에 80% 확신합니다 라고 직접 말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일관성인데 이건 모델이 여러 번 샘플링에서 나온 여러 개의 답변들이 서로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답변이 다 똑같이 나오면 확신이 높은 거고 제각각이면 불확실한 거죠.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모델에게 얘야, 이 답 얼마나 확실해? 하고 물어보는 방법과 모델을 여러 번 돌려서 답변들이 흩어지는지 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연구에서는 뭐가 더 좋다고 나왔나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초반에는 모델이 직접 말하는 언어화된 확신이 좀 더 잘 작동하는 편이었습니다. 샘플링을 조금만 해도 꽤 구별력을 보였죠. 자기 일관성은 초반 구별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언어화된 확신보다 성능이 늦게 따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이 두 신호를 별표 함께 별표 사용했을 때였어요. 단지 두 개의 샘플, 즉 모델을 두 번만 돌려서 얻은 정보를 합쳤을 때 불확실성 추정 성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어떤 작업에서는 성능 지표가 평균 12%나 올랐고 각각의 신호를 훨씬 더 많은 샘플로 확장했을 때보다도 이미 더 나은 성능을 보였죠. 와, 시너지 효과.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된 셈이네요. 그런데 샘플링을 엄청 많이 100번, 1000번 하면 계속 성능이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게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합쳐서 쓰면 초반에 효과가 엄청 크지만 그 이후로 샘플링을 많이 늘려도 얻는 이득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즉, 샘플링 예산이 제한된 현실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적은 샘플로 두 신호를 조화롭게 믹스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죠. 효율 최고. 좋아요.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잘 작동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도메인 의존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수학 문제 풀이에서 불확실성 추정의 질이 가장 높았고 두 신호 간의 상호 보완성도 가장 강력했으며 샘플링에 따른 성능 향상 속도도 가장 빨랐죠. 맞습니다. 특히 수학은 많은 추론 모델이 RLVR 스타일의 사후 훈련을 많이 받는 본진 같은 곳이니까요. 모델이 그 환경에 가장 익숙하고 따라서 자신의 확신과 실력을 더 잘 파악한 것 같아요. 반면 STM이나 인문학 분야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불확실성 추정의 질이 낮고 효과도 덜했습니다. 정리해보면 AI가 생각할 시간을 좀 더 주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말하는 확신과 여러 번 생각한 결과의 일관성을 함께 살펴보면 이 AI가 어디에선 자신감 넘치고 어디에선 찍은 건지 훨씬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특히 수학 문제에 강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현실에서 AI를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쓰기 위해서라는 거죠. 정확한 이해입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기술적 탐구를 넘어 실제 시스템 설계에 매우 실용적인 통찰을 줍니다. 제한된 컴퓨팅 자원으로 최대의 신뢰성을 끌어내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죠. 네, 결국 AI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길은 놀랍게도 복잡한 새 방법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의 간단한 신호들을 지혜롭게 결합하는 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인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였어요. JJ 선생님, 지영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대화였어요. 감사합니다.